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은 재난이라는 지옥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한다. 우리 노동자 민중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노동자 민중은 역사적으로 끈질긴 투쟁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키워온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국난극복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국난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다. 무슨 나라에서 무슨 큰일이 터지면은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막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힘을 막 발휘해. 막 의병이 일어나고, 금가락지를 뽑아서 막 다 갖다 내. 이게 우리의 노동자 민중의 모습입니다. K방역.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 방역은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 한국의 질병운동본부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본 따가지고 우리도 질병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K방역을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극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총 한 방 안 쏘고 탄핵시켰잖아요. 피 한 방울 안 들고 끌어내렸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했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세월호 때문에 분노했을 뿐이에요. 박근혜가 시원하게 한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총 걸기를 했을 뿐이라고요.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고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시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거리로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고 분노에 젖어가지고 촛불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쓰레기도 좀 줍고 껌도 좀 뜯어내고 이랬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이 됐네. 어머,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촛불혁명을 한 거예요. 촛불혁명이 뭐 이래? 혁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노동자 민중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노동자 민중은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주 못된 짓 하는 대통령들이,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4.19 혁명 때 하회로 쫓겨갔죠?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어요. 이때 박정희가 총 맞아 안 죽었으면 우리 민중들한테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다 왔죠? 김영삼 대통령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해갖고 된통 한 대 맞았잖아요. 그리고 불명예 퇴임하고. 이명박, 박근혜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잖아요. 이렇게 불의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은 그냥 두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죠. 아주 개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국민들한테 못된 짓 하는 이러한 대통령들은 무조건 끌어내린다. 이게 우리 노동자 민중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다, 이런 거죠. 우리 노동자들도 그래요. 우리 노동자들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오는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힘을 발휘를 합니다.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지 3개월 만에 전평을 만드는 거예요. 전국 노동조합 평의. 11월 5일 날 512명의 대의원이 모여가지고 전평을 딱 만듭니다. 민주노총의 선배 조직이죠. 산별노조 16개, 지역본부 11개, 전평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4.19 때도 그랬어요. 이승만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막 만드는 거예요. 교직원 노조, 금융노조, 언론노조, 사무노조. 그 노동조합을 막 만들어요. 87년 때는 더 했어요. 6월 항쟁이 승리하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저기 울산 그 동구에 그 조선소가 있는데 그 선박의 엔진을 만드는 현대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노동조합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들풀처럼 막 퍼져나와가지고 거제, 부산, 창원, 전남, 광주, 대전, 강원, 서울 이래가지고 막 400만 명이 2,000개의 사업장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는 불법이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이 아니 미친 조직이에요. 민주노총을 만든 지 1년 만에 총파업을 하는 거야. 그 당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제 새벽 5시에 정리해고법,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정리해고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됐다. 그 당시 이제 민주노총 사업체가 한 1,800개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노조 사무실에 팩스가 쫙쫙 날라옵니다.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은 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라. 여러분들 요즘 팩스로 총파업에 돌입하라고 이렇게 날라오면 총파업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 명동성당에 노동자의 대우가 끝도 없이 몰려가요. 울산에서도 총파업을 해가지고, 막 계속 이제 5만 명의 집회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거를 3개월을 합니다. 거꾸로 정리해고법을 철회시키잖아요. 350만 명이 파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주노총으로 뭉친 노동자 민주노동의 자존감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IMF를 겪고서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투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정규직 조직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한 명을 조직하면 10명이 나가.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주면 금방 깨져버려요. 어찌어찌 살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교섭을 좀 하자. 그럼 뭐예요? 회사가 폐업을 해버려. 또 그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안 나오잖아요. 또 교섭장에 겨우 갖다 앉혀. 그럼 뭐 말을 안 듣죠? 그럼 뭐 고공농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투쟁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조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화학단지, 플랜트 공장이죠. 저 플랜트 공장이 한 번 지어온다고 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정비하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를 건설 플랜트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사진 보세요. 저기에 화장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담벼락에다 일을 보는 거예요. 탈의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마당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저기 식당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식당도 없어요. 근데 이놈의 화학단지는 전부 바닷가에 있는 거야. 막 바람이 막 불어.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데 모래가 섞이는 거예요. 이 건설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초로 투쟁을 할 때 외쳤던 구호가 뭐냐? 모래 섞인 밥을 먹지 않게 해달라. 근데 거기다가 헬기를 투입하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이게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탄압을 이겨라고 끈질기게 투쟁을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조직을 하는 거죠. 건설, 화물, 마트, 백화점, 면세점, 뭐 학습지, 학비, 이제 뭐 대리운전, 택배,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민주노총이 된 거예요. 그 30%가 이제 비정규직이다 이런 거죠. 그게 조직에 성공을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탄압을 뚫고서도. 어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하긴 여러분들이 100만 노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했냐? 어머 별게 없어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투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100만 민주노총이 됐네? 이것이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존감을 키워온 역사라는 거예요.